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해서 권리금을 서로 협의하에 얼마를 받고 이거를 집주인 그 땅 주인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안 한다라는. 소위 말하면 그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변호사님 또 농지다 보니까 상가 임대차법하고는 이제 상관없지 않느냐. 이제 지금 제 말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가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길 테니까 받아줘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적용을 받아야 임차인이 그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 임대차 자체가 상가 건물의 임대차가 아니라 토지 임대차에 불과하다거나 아니면 토지 임대차 플러스 뭔가 하우스의 틀 이런 부분에 그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그게 상가 건물 임대차 법법에 적용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리금에 대한 이런 게 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런 게 있어도라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주는 사실은 그야말로 이제 보증금하고 임대료 이것만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여기서 그 이익 발생을 추구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계속 기존에 하던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는 게 좋은데 이제 이 사람의 기존 목적은 이제 권리금을 뺏기 위한 건데 지금 거기가 5집이 있는데 한 집은 명도 소송을 이미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을 권리금을 못 받게 해서 내쫓고 자기가 이제 바닥 권리금을 받으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제 또. 아니 근데 계속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토지 임대차라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나가줘야 돼요. 권리금 회수 청구 같은 건 보장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이 사람하고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 권리금 인정 못 받는다 이런 부분을 넣을지 말지 부담스러우신 건데 토지 임대차가 되게 되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토지 임대차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냥 토지 임대차라고 그냥 생각한다면 단정을 한다 그러면 안 넣어도 그 조항이 없어도 특약사항이 없어도 선생님은 권리금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넣을 거냐 말 거냐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이거를 권리금을 뺏기 위해서 이제 이러는 거다. 그러니까 뺏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가 아니고요. 나는 30... 권리금은 내가 몰라. 그건 너희들끼리 주고받고 한 거를 내가 왜 책임져야 돼? 나는 그냥 땅만 빌려주고 기간 되면은 그냥 내 땅만 돌려주면 되는 건데 나한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보통은. 그렇다 그러면은 그걸 토지 임대차라고 한다 그러면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란 거는 권리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특약상에다가 그거를 포기한다라는 부분을 안 넣더라도 없더라도 주장 자체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세입자로서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토지 임대차라고 하면은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냥 권리금은 자기 권리금 그거를 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그냥 결정사항일 뿐이지. 아니 주인의 어떻게 보면 주인의 선심성, 주인이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은 못하는. 옛날에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없었을 때,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없었을 때 그 상태. 그러니까 임차인은 그냥 그 선처만 바라는. 근데 아직 법이 그 권리에 대한 보장을 안 해주나 보죠. 토지 임대차는 없어요. 지금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법법에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 게 2015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가 건물에 관해서예요. 상가 건물의 임대차. 그럼 이걸 지금 비닐하우스까지 임대차 목적물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애매한데. 왜냐하면 관협식물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자체가 없으면 안 되죠. 제가 다른 데도 계약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조경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없어도 돼요. 그냥 땅을 빌려서 하는 건데 여기는 관협식물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네. 위에 비닐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 한번 제가 잠깐 제가 책 쓴 게 있는데 저도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그랬는데. 그 변호사님 그 저기 뭐야 지금 이게 농지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국내 농지법이 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8년 동안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고 법으로 자경. 네. 자격을 그거를 해야 되고 60세 이상일 경우에 5년을 갖다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불법으로 사실은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런데 근데 뭐 그런 거는 특별한 뭐 의미가 없나요? 글쎄 그건 이제 농지법의 문제인데요.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농지법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보시죠. 그러면 이게 특약사항에 뭐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해조서는 그러면 계약서 외에 별도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이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해서 이제 도장을 찍고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후에 화해조서는 작성이 되잖아요. 네. 법원을 가야 되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 가계약서에 작성된 내용 외에 기간 만료 시 토지주가 원할 경우에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런 조항이 그러니까 여기 계약서에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재소나이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화해조서를 잠깐만요. 거부. 네. 그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임대차 계약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 기간이라는 게 뭔데요? 끝나면 나가야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런데 이제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은 뭐 받는 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재소나이를 만드는 건데 뭐.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돼라고 하는 부분은 재소나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 놓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 있으니까 혹시 이 계약 기간 끝난 다음에 방어권이 뭐뭐뭐 있는지 이제 그런 게 궁금해서 이제 왔던 그럼 거예요. 방어권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뭐. 재소나이를 하게 되면 방어권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계약서를 저는 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하는 그거는 다 저는 권리금이 필요 없으니까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래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내용 중에 마지막에 이제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이제 계약서 도장찍 가계약은 그 내용을 갖다 급히 적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일단 사인을 한 거고 그걸로 이제 작성된 게 오늘 서류가 왔을 때 저는 이 화해조서 내용에 이게 무조건 손들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니까 갱신해야 될 게 내일 모레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못한다 그랬으면 저쪽에서 그러면 계약하지 마 나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저쪽에서 이제 명도 소송이 들어오는 거고 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제가 명도 소송이 들어왔을 때 변호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약점이 있으면 조금 더 달래거나 그러겠죠. 네, 조금만 더 길게 해줄 테니까 재소나이 하자. 명도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제가 저는 단연생을 여기서 키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명도 소송을 막 진행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저는 단연생이 들어있고 어쩌고 해서 5년을 있어야 된다라고 이게 재판을 끌고 가는 게 의미가 있나요? 2년 도장 찍어주는 것보다 재소나이 2년 해서 도장 찍어주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니까요. 단연생 키우고 있다 뭐다 뭐 농지법의 보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 그거를 재소나이를 하는 순간 다 포기하게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지금 날인하고 그 날인된 그걸 바탕으로 재소나이를 하게 되면 그까지 하게 되면은 저는 최악의 수로 갔단 말입니다. 선생님이 네.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 말고요. 실리적으로 볼 때는 차라리 지금 협상을 하거나요. 깨놓고 난 이래서 당신도 약점이 있고 한데 나는 5년 안 해주면 못 해줘 라고 해서 깨놓고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협상이 결렬되면 재판을 할지언정
2년짜리 계약서 도장 찍어주고 재순환을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아, 그러니까 그거는 독소 조항 중에 독소